과일 껍질이 건강에 이렇게 좋았다니. 여러분들 과일 어떻게 드세요? 껍질째 드세요? 오실 때 다들 칼 달라고 그러시던데. 이모님들 어떠세요? 과일들 칼 달라고 안 그러세요, 요새? 이제는 안 그러세요? 네. 이모님들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자, 과일 껍질이 과연 여러분 건강 어디에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들 근데 과일 껍질을 다 까서 드셨죠? 예. 그래서 과일 껍질을 왜 드셔야 되는지 여기 좀 보세요. 자, 보니까 다 껍질에 영향이 있죠? 예. 백미도 보니까 뭐예요? 껍질을 다 정제해낸 거죠. 근데 껍질에 뭐가 있었어요? 곡류에, 통곡류에? 아이피시스 피트산염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부지런한 여성들은 다른 데 부지런하셔야 돼요. 예, 고구마 껍질? 이제 고구마 줄거지 까셔야 될까요? 안 까셔야 될까요? 이제는 게으른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럴 때는. 네. 콩나물 다듬으신다고 중요한 부분들, 아스파라긴산이 가장 많은 부분들 잘라내지 마시라고요. 뭐에? 콩나물 그 뿌리에 아스파라긴산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다 드러내고들 드시잖아요. 예, 자, 왜 과일 껍질을 드셔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기 때문에 파킨슨병 발병 위험성이 적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킨슨병이 뭔지 아시죠? 파킨슨. 뇌 기저신경절이 괴사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증세가 어떤 증세가 오죠? 파킨슨은? 어때요? 예, 약간 떨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예, 단추도 채우기 힘들 만큼 예, 이렇게 마비 증세가 많이 오고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분이 파킨슨이 오면 참 어렵겠죠. 예,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면 뭐 보이차나 녹차나 홍차나 얼그레이 이런 걸 마시면 파킨슨병 발병 위험성이 적다. 그리고 커피가 파킨슨병을 예방한다. 이런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카페인이 파킨슨병 발병률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다고 해도 카페인이 상당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으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득이 많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자, 805명의 파킨슨 환자를 20년 동안 무려 22년간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플라보노이드 함유 식품을 환자들에게 제공했을 때 파킨슨 발병 위험률을 40%나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플라보노이드가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플라보노이드. 예, 과일에 많죠. 예, 과일에 플라보노이드가 많죠. 자, 위에 도표는 보시면 이 카테고리 오브 인텍 그 섭취량을 좀 보니까요. 스트로베리하고 블루베리입니다. 스트로베리하고 블루베리를 원 서빙 퍼 month 1개월에 한 서빙 이제 한 개에서 3인분 정도 먹였을 때 그리고 한 주에 한 서빙을 먹였을 때 그리고 한 주에 두 개에서 4개 정도의 서빙을 먹였을 때 남자와 여자 다 통계적으로 보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1인분에서 3인분 먹었을 때와 일주일에 1인분 먹었을 때 그리고 일주일에 2인분에서 4인분까지 먹었을 때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로베리나 블루베리 같은 이런 그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높은 음식들을 이 파킨슨 환자에게 먹였을 때 파킨슨 발병률이 줄어듭니까? 증가가 됩니까?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805명의 파킨슨 환자를 무려 20에서 22년간 추적 조사해 보았더니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제공을 했을 때 파킨슨 발병 위험률이 40%나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딸기나 블루베리,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베리 종류들의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파킨슨이 확실하게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병변 질환 환자들에게 플라보노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자, 보니까 곡류에도 껍질 부분에 IP6와 피트산염이 이 뇌병변에도 도움이 되고 뼈밀도도 높이고 예, 그다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과일에도 보니까 뭐가요? 예, 플라보노이드가 어디에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요, 진짜 중요한 영양분들은 다 잘라내고 먹었어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 어차피 중성지방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죠. 내장지방의 가장 큰 원인이 정제된 곡류 때문에 중성지방이나 내장지방이 가장 많이 일어나죠. 자, 보시면 세계적인 조사에서도 주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파킨슨 발병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파킨슨 발병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히 동물성 지방과 우유 유제품을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파킨슨 발병률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두 연구에 의하면 육식을 피하는 채식, 저지방 채식 식단의 이 식사가 파킨슨 뇌병변을 많이 뇌 기저신경절이 괴사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뭘 먹였더니 저지방 채식 식단을 했더니 뇌의 기저신경절이 썩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뇌신경이 왜 썩어 들어가는 줄 아세요? 뭐가 부족해서 썩어 들어갈 거예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썩어 들어가요. 파킨슨 환자들에게서 어떤 치료제를 먹습니까? L도파, 레보도파를 먹죠. 자,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보세요. 자, 우유 유제품과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처음에 오시면 상당히 레벨이 높죠. 그런데 수패치나 또 수찜질 같은 걸 해주니까 중금속이 쭉쭉쭉쭉 석션기처럼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 보시죠. 특별히 암 환자들은 이 중금속이나 담석, 그리고 결석, 그리고 기생충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내고 나면 그 지방 덩어리들이 다 분해되면서 암이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유 유제품이나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은,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이 수은 레벨이 높은 분들에게 생선을 좋아하시나 봐요 하고 질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수은이나 철분 등이 파킨슨 발병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자, 우유 유제품은 주로 호르몬성 암을 유발시키죠. 전립선암이나 또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호르몬성 음식인 대표적인 우유 유제품이죠. 요플레, 요거트, 그 다음에 야구르트, 이런 우유 유제품을 통해서 이 호르몬성 암도 많이 발병되지만 뇌의 기저신경절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파킨슨 병도 뭐에 의해서? 우유 유제품에 의해서, 그리고 생선에 있는 이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수은이나 철분 등이 파킨슨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상당히 뇌의 기저신경절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신경이 안정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제한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자폐가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파킨슨,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이제 뇌병변 질환이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치매가 오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려면 동물성 음식을 제한해 주셔야 돼요. 근데 효도하시는 줄 아시고 자꾸 어디서 좋은 돔이 왔다, 뭐 좋은 생선이 있다, 뭐 꽃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제공해 주는데 오늘도 정말 이 암이 전신에 갑상선 암을 비롯해서 이 전신에 지금 다 퍼져 있는 한 분이 오셨는데 자녀들이 5명이 왔어요. 왔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 건강을 좀 좋게 한다고 좋은 음식을 먹인다고 고기하고 생선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암이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오신 케이스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그죠?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우유 유제품이나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은이나 철분, 중금속이 바로 뇌의 기저신경절을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뇌의 기저신경절이 뭐에 의해서 썩는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바로 활성산소를 통해서 몸을 산화시키면서 파킨슨을 발병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반면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파킨슨 뇌의 기저신경절이 안전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 한 성공적인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파킨슨 환자가 어떻게 파킨슨에서 회복이 되었는지 좀 예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요리사가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요리사는 동물성 지방을 삼가 어떻게 나섰냐면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N헥사코사놀과 화이세틴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통밀과 현미를 포함한 식물성 영양소들이 많은 저지방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더니 파킨슨 증세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성 지방을 삼가는 건 아셔요. 그죠? 통밀, 현미를 포함한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시는데 과연 이 뇌 기저신경절이 썩지 않는데 지배적인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 바로 N헥사코사놀과 화이세틴인데 이게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신경 전문의 진료를 이분이 받아봤더니 이 요리사가 받았더니 파킨슨 증세, 대표적인 증세인 온몸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미세하게 이렇게 떨리는 증세, 그리고 걸음걸이가 이렇게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근육이 항상 이렇게 긴장이 돼 있는 거, 그리고 팔을 잘 흔들지 않고 이렇게 걷는 거, 그리고 표정이 거의 무표정하고 땅에 이렇게 붙어서 걷는 행보, 이런 전형적인 파킨슨 증세가 거의 다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뭘 먹었더니? 우유하고 생선을 먹었더니 뇌 기저신경절이 안 썩어 들어갔을까요? 자, 보니까 화이세틴과 헥사코사놀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작용했어요.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이 파킨슨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인 작용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헥사코사놀과 화이세틴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제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마지막 것입니다. N헥사코사놀은 과일하고 채소에 있는데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살구도 보니까 비타민 B17 강력한 표적 항암제인 살구도 살구 이 살에 있습니까? 살구 C에 비타민 B17이 있습니까? C에 있죠. 자, 과일도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IP6 피트산염, 이 뇌병변을 치료하는 그리고 뼈 질환을 치료하는 IP6 피트산염도 공류의 속에 있습니까? 껍질에 있습니까? 껍질에 있는데 우린 껍질 다 도려내고 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만성 질환에 노출된 거예요. 자, 그런데 과일도 보니까 어디에 영양소가 있어요? 이 N헥사코사놀하고 이 화이세틴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오렌지 껍질, 귤 껍질, 사과 껍질, 그리고 어디에요? 오이 껍질, 당근 껍질, 무 껍질. 예,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껍질을 도려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뇌 기저신경질이 가장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N헥사코사놀은 주로 어디에 많냐면 과일이나 채소 껍질에 많이 있고요. 화이세틴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염증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아침마다 도마도 수프에 뭘 드시죠?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도마도는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요?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시너지 효과를 훨씬 더 내시려면 졸여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죠. 화식으로 먹어서 좋은 음식이 있다면 도마도가 유일하죠.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도마도에다가 뭐를 두 가지를 더 넣으면 여러분의 이 종양표지자 수치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강황하고 또 뭐를 넣으니까? 징크, 대표적인 아연 성분이 많은 호박씨를 넣었더니. 그런데 바로 이 강황에 화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병변 질환자들, 공황장애나 파킨스나 치매나 뇌졸중, 모야모야, 뇌경색 뭐 드셔야 되겠어요? 화이세틴이 많은 강황을 꼭 드셔야 되겠죠. 예, 그 췌장암 환자하고 대장암 환자만 특효약이 아니에요. 강황이 모든 암 환자에게 유익하지만 특별히 뇌병변 질환 환자들은 강황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 스무디 드셨어요. 무슨 스무디 드셨습니까? 초록색 나는 케일 스무디 드셨죠. 자, 화이세틴이 어디에 많아요? 여기 보니까 케일에. 그래서 뇌병변 환자들 이 파킨슨이나 이 뇌졸중, 뇌경색을 예방하시려면 뭐 드시면 좋아요? 예, 케일이나 십자가 채소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십자가 채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몇 시간 강조를 해드렸죠.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아침마다 나오는 거 이제 지겨우세요? 약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 화이세틴이 이렇게 많아요. 십자가 채소에. 어디에? 케일에. 그리고 또 오늘 강의 나간 거 가장 흔하지만 가장 건강한 항암제 뭐요? 속 터지는 드라마 보실 때 여러분 뭐예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다 그러시죠? 근데 속 터지시면 안 돼요. 고구마 드시고. 고구마가 강력한 항암제인 거 아시죠? 예, 폐암에만 특효약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생고구마를 드시면 이뇨작용이 잘 되죠. 예, 배뇨작용도 좋고. 갈반조 콩은 뭐라고요? 어떤 콩이죠? 병아리 콩입니다. 이집트 콩이라고 알려지는. 그리고 호두, 뇌병변에 호두가 굉장히 좋습니다. 호두를 이렇게 까보면 무슨 모양을 닮았어요? 머리 모양 닮았죠. 참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빨간색 소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조혈작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은 빨간색 소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예, 그리고 모양도 봐도 이 호두는 꼭 뇌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뇌병변에 좋은 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게 호두입니다. 호두. 예,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호두를 많이 먹죠. 딸기,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있죠. 화이세틴도 많고. 그래서 이 N헥사코사놀과 화이세틴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이 치매나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
예, 그리고 파킨슨과 같은 모든 질병에 뇌의 기저신경절이 썩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중풍에 걸리지 않고 치매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주로 뭘 드시면 돼요?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껍질 까고 드시면 효능이 많이 떨어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N헥사코사놀과 화이세틴 그리고 플라보노이드는 주로 과일과 채소,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죠. 자, 근본적으로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을 생산하는 부위가 죽어서 이 부위에서 생산되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특정 아미노산에서 만들어낸 L-도파로부터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세포인데 만약에 이제 L-도파 같은 레보도파 같은 세로토닌과 같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주면 L-도파를 뇌로 운반하는 것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L-도파보다 레보도파보다 더 좋은 파킨슨 치료제는 바로 N헥사코사놀이나 화이세틴이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은 진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실보다 득이 많은 N헥사코사놀과 화이세틴으로 여러분 뇌 병변을 치료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것이 훨씬 더 레보도파를 증강시키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게 해서 뇌병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지방 채식 식단은 결국은 오늘 3가지 공부를 하셨어요. 지방간 환자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제하는 데 뭐가 도움이 될까요? 저지방 채식 식단이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방간에서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방간의 치료제인지 공부하셨습니다. 지방간의 치료제가 뭐가 있을까요? 1부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무슨 색깔? 음식? 자주색 음식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을 공부하셨고 2부에서 어떤 공부하셨어요? 예, 골다공증에 가장 좋은 칼슘은? 비타민C요? 헐. 골다공증에 가장 좋은 칼슘은? 예, IP6와 피트산염이 많은 포사맥스? 네, 콩. 그 다음에 뇌병변, 뇌 기저신경절이 가장 안전해서 도파민을 충분하게 분비해내는 레보도파도보다 훨씬 더 좋은 이 도파민이 뭐였어요? 과일 껍질에 있는 N헥사코사놀과 화이세틴과 플라보노이드가 얼마나 여러분의 이 뇌병변을 안전하게 해주고 지켜주는지 오늘 3가지를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아유. 네? 바나나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나나 하면 자꾸 이제 약을 쳤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로푸드 할 때 이 바나나 껍질도 활용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껍질 속에는요. 과일이나 채소 껍질 속에서는 휘친산 성분이 있어서 이 농약이나 독소를 이렇게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잘 익은 바나나는 껍질째로 드셔도 돼요. 껍질이 그냥 다 같이 벗겨지는 것들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당도나 영양소가 사실은 껍질에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농약을 쳐도 껍질에는요. 그것을 희석시키는 휘친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누구 닮은 사람이 있네요. 깨순이 누구 닮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 시간마다 카톡을 보낼 때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빨강머리엔 좋아하셨습니까? 예, 제가 아직 덜 컸어요. 그래서 저도 빨강머리 애는 좋아합니다. 자, 이 애니 한 유명한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애는 예쁘지는 않아요. 그죠? 죽은 게 투정이에요. 저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뭐예요? 제가 사랑스러운가? 자, N의 그 말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싶다. 기다리고 고대하던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게 실제 우리의 하루입니다. 그죠? 예. 하지만 그럴 때 N의 말을 꺼내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안 오셨네. 안 여사님이. 맨날 고대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셨는데 이번 주에 드디어 터졌어요. 그죠? 레벨이 상당히 좋아지셨죠? 꼭 전해주세요. 제가 찾았다고.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결석생들은. 자, 희망이란 말은 희망 속에 있을까요? 절망 속에 있을까요? 희망은 언제 품게 됩니까?
우리처럼 6개월 또는 1년, 길어야 1년 시한부 받은 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란 말은 희망 속에 있지 않다는 걸,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걸. 아마 그 꽃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마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당뇨로 다리가 다 썩어 들어가서 더 이상은 내 인생에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모야모야로 다른 아이들처럼 즐거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럴지라도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꽃입니다. 애니하는 아주 예쁜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뭔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 효과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수명 연장의 비밀이 뭐예요? 보니까 수녀님 효과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그 효과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98년 하버드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침에는 면역글로빈 항체라는 면역 항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심하고 긴장이 계속되면 침이 말라들면서 면역글로빈 항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팀은 하버드대생 132명의 항체 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인도 콜카타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테레사 수녀의 다큐 영화를 좀 보여줬어요. 테레사 수녀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으세요? 봉사하고 계셨겠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학생들의 면역항체 수치가 무려 50%나 증가했습니다. 선한 행동을 직접 하지 않고 보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면역,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암세포 자이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 사실이 입증된 것이 바로 마더 테레사 효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더 테레사 효과는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애니 얘기한 빨강머리 애니 좋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바로 마더 테레사 효과예요. 희망이라는 약입니다. 자, 그 약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Anyway라는 이 시는요,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지은 시가 아닙니다. 원래 이 시는 마더 테레사님이 좋아하시는 시지 테레사가 지은 시는 아니에요. 이 시는 누가 지은 거냐면 바로 하버드 대학의 켄트 M. 키스라는 사람의 역설의 10계명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의 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켄트 키스의 Anyway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역설적 10계명을 담은 인생 지침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드시고 더 이상 암이 생기지 않는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음식과 라이프 스타일, 식생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희망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마더 테레사 효과를 조금 여러분들도 효과가 진동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 10계명은 세계로 퍼진 하버드 대학의 지침서입니다. 유명하죠.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보셨나 보네. 자, 그럼 오늘 좀 들어보세요. 과연 마더 테레사가 삶의 지혜로 삼은 이 켄트 키스의 역설의 10계명에 소개되는 Anyway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람들은 때로 분별이 없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무엇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ove them anyway.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비난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 마더 테레사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6개월 시한부를 뛰어넘으실 수 있을까요? Do good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세요. 우리 황수녀님이 좋아하시네요. 그쵸? 좋아하시는 내용인가 봐요.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거짓 친구와 진정한 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세요? Succeed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행한 좋은 일은 내일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질 겁니다. 예, 우리 저기 하늘마을에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계시죠? 예, 맨날 저기서 보리수 따가지고 우리 팥빙수 할 때도 넣어주시고 여기저기 봉사하고 다니시는
예, 누구? 하이디의 이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Do good anyway. 그러든지 말든지 예, 좋은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Be honest and frank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되시랍니다. 가장 위대한 이상을 품은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악랄한 소인배에 의해서 쓰러지고 비난받고 모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처럼 예, 유배지에 끌려갈지라도 예, 자기 미래를 알고 예, 미리 준비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우리는 think big anyway.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위대한 꿈을 버리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꾸실 수 있는 위대한 꿈은 뭐예요? 아프기 이전보다 훨씬 더 소영하게 되시는 겁니다. 예, 아주 젊어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fight for a few underdogs anyway 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좋죠? 좋으세요? 끄떡끄떡 하시네요. 우리가 몇 년에 걸쳐 공들여 이룩한 것을 누군가 하룻밤새 무너뜨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영어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라고요? Build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룩하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헬렌, 우리 미국 파들이 좀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elp people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무엇하라고요? 수녀님 도와주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내주어도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무엇 하시라고요?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다 내주어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